1999년 경북 포항에서 이 씨라는 남성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30대 김여인.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이 씨는 날 때리지, 참다 못한 이 김여인은 바깥으로 돌지. 불행의 연속. 당연히 이 부부 싸움을 엄청 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 김여인 집을 나갔네? 그리고 4일 만에 집에 기어 들어왔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들어와?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문젠데? 이게 미쳤나? 바람나서 집 나간 게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사건 발생 전날 또 한 차례 엄청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이 씨는 또 개처럼 때리고 이 아내 김영희 또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1999년 6월 20일. 어제까지만 해도 죽네 사네 미친듯이 싸웠던 이 남편이 갑자기 야 일어나 나랑 갈 데 있어. 야 옷 입어. 그렇게 남편 이 씨 손에 이끌려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포항시 죽장면의 깊은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보, 여기는 왜? 사람 하나 없는 그 산속에서 뜬금없이 남편은 얘기합니다. 야, 우리 헤어지자. 나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뭐야 지금? 그 말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헤어져? 누구 좋으라고 헤어져? 나 절대 못 헤어져. 왜? 나랑 헤어지고 그년이랑 같이 새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으로 돌고 아내도 아내대로 바깥으로 돌고 하지만 둘이 서로 괘씸하니까 절대 헤어져 주진 않는 그런 사이. 남편의 헤어지자는 말에 아내 김영희는 완강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외진 산속에서 두 사람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남편 이 씨가 옆에 당장 보이는 큰 돌을 집어다가 김여인 머리를 갖다 내리친 겁니다. 김여인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여인을 딱 보자 그때서야 정신이 번뜩 든 이 씨. 어떡해, 큰일 났다, 죽었네. 아 어떡하지? 그는 머리에 돌을 맞고 쓰러진 김여인을 웅덩이에 파 묶고 위로 돌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에 실종신고를 낸 뒤 김여인의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니 분명히 이 씨가 봤을 때 이 김여인 죽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여인 안 죽어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씨가 착각했던 거예요. 쓰러져 있었던 김여인을 당황한 나머지 죽은 걸로 착각하고 웅덩이에 그냥 눕혀놓고 그 위에 모래 흙 돌을 엄청 쌓아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렸던 거예요. 산채로 생매장 당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 뒤 어두컴컴한 저녁이 됐습니다. 이 김여인 천천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머리야 하면서 눈을 떴는데 눈앞이 껌껌하고 몸을 못 움직이겠어. 뭐야? 여기 어디야?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순간 내가 죽은 건가? 부터 오만 생각이 들었겠죠. 첫 번째 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의식 차렸다가도 다시 잠이 들고.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미치겠는 거예요. 생매장, 땅에 묻힌 채로 이틀이 지난 건데 본능, 점점 배고파. 이틀을 굶었잖아요. 거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물,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저녁이 되니까 너무 추워. 김여인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더욱더 무섭게 만든 건 나 어떡해 이렇게 그냥 죽는 거야?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나마 있는 힘을 쥐어짜서 살려달라고 거기 누구 없냐고 소리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이 애초부터 차를 타고 막 산속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혼자 엄청 울고. 우리 몸의 60%가 수분인데 사람이 1, 2%만 수분이 모자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12% 이상 수분이 모자르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대요. 김여인이 생매장으로 산채로 그냥 땅에 묻힌 채 그대로 있게 되면 초기에 수분 탈수가 오고 공포감, 심리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 고통을 못 느끼게 되고 이 김여인은 그 돌더미 속에서 약 50시간 이상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공포감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 그냥 이대로 죽는 거구나. 서서히 죽어가겠구나. 이렇게 극심한 공포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라든지 망상 상태까지 갈 수가 있고 흥분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신병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내 구조되지 못하면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노부부는 자기네들 밭에 작업하려고 올라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김여인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하지만 이 소리가 이때 선명하게 들린 게 아닌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땅 속에서 들리니까 흐릿하게 마치 약간 흘러가는 소음 마냥 작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 소리인 줄 알았대요. 어머, 나 얼마 전에 그쪽에 갔는데 거기 숲을 우거진 곳에 버드나무 하나 있잖아. 거기 밑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거기 귀신이 있나봐. 나 저녁에는 그쪽 못 가겠어. 귀신 소리인 줄 알고 다 무시. 그렇게 6월 22일 생매장 당한 지 3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김여인은 돌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죽어? 내가 절대 니놈이 원하는 대로 안 죽을 거야. 꼭 살아서 돌아갈 거야. 니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 기필코 살아 돌아가서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거야.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무거운 돌이 내 몸 위로 다 쌓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고 빠져나가겠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여기 외진 곳이라 지나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이 김여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천천히 차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봤던 길들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쪽 근처에 민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거기 누구 없냐고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계속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능성 있다.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1999년 6월 23일 4일째가 되던 날 이 노부부가 밭에 와서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상하다 하다가 이 부부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신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귀신 소리 아닌 것 같다. 살려달라는 어린애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산 짐승 같은 게 어디 껴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옆에가 실제 당시 부부예요. 얼굴은 제가 따로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 부부가 너무 무서우니까 마을 사람들 몇 명 더 대동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신 겁니다. 이쪽 어디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거기 누구 있어요? 사람이면 나오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땅속에서 살려주세요.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아니,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땅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니, 사람인데 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김여인이
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빛이 보인 순간인데 이 김여인이 저 사람 맞아요. 제가 조금 움직여 볼게요. 하면서 누운 상태에서 몸을 막 조금씩 비튼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움직이네. 순간 사람이 맞다 판단한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이때요 김여인의 몸을 누르고 있었던 그 돌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누운 채 힘으로 팍 들거나 손을 뻗어서 돌 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 사람을 매장시킨 이 범인, 그 사람 자체가 절대 이 사람이 못 나오게 안 보이게 하려고 묻는 거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겠습니까? 당시에 이 마을 사람들 4명이 붙어가지고 김여인의 몸을 누르고 있었던 돌들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4명이 붙어서 해도 이 돌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9 부르고 지렛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돌을 옮겼다고 합니다. 기구를 써야지 옮겨지는 걸. 이 진짜 김여인이 어떻게 혼자 헤쳐나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 씨는 옮겼나 몰라요. 여튼 정말 다행히도 김여인은 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가 되셨습니다. 결국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돌더미에 갇힌 지 4일 만에 그녀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구조된 후에 김여인은 친척 집으로 가 생활을 하셨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살아났으니 범인 잡는 거는 뭐 바로 체포된 이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돼서 깜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아무래도 이 씨가 애초부터 범행을 작정하고 김여인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혼하자는 말은 차 안에서 해도 되는 거고 집 안에서 해도 되는 거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전날 대판 싸우고 다음날 굳이 차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이혼하자고 한다? 안 해주니까 돌로 내려치고 죽은 것 같으니까 우발적으로 묻었다? 정말 우발적이었던 걸까요? 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고 돌로 그냥 아내를 내리찍었고 그 충격에 아내가 쓰러졌는데 이 남편은 죽은지 알고 그냥 생매장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내분 기적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 묻혀있는 4일 동안 얼마나 오만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참 정말 한때 사랑한다면서 연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남보다 못한 악마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포항에서 벌어진 비정한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